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여행 스케치 10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특집 전라도 단풍 명소를 소개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다지만 휴일이면 서울 근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단풍 명소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여전한데요. 이번 가을 특집은 작년 이맘때 사진 동호회 회원들과 전라도 단풍 투어 다녀온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곳 단풍이 얼마나 화려하게 물들었는지 그 단풍은 올해도 또 내년에도 늘 그 자리에서 화려한 자태 뽐내며 수많은 사람들 가슴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먼저 음악과 함께 영상 속으로 함께 떠나봐요. 걸어갈 때에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난 정말 그리웠어요. 아직도 창밖엔 비 내리고 옛날이 생각나지만 빨간 단풍잎길 둘이 걷던 옛날을 난 생각할래요. 빨간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어 내 작은 창가에 떨어지며 난 잊었던 옛날 일을 조금씩 생각할래요.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초라한 연인들 옷깃에 빨간 단풍잎이 떨어져서 한없이 내 마음 울리네. 오솔길을 나 혼자서 스스로 걸어갈 때에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난 정말 그리웠어요. 아직도 창밖엔 비 내리고 옛날이 생각나지만 빨간 단풍잎길 둘이 걷던 옛날을 난 생각할래요. 전라도 단풍 명소, 먼저 첫 번째로 떠날 곳은 정읍 내장산입니다. 가히 단풍의 최고라 할 수 있죠.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정읍 내장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곱게 물든 화려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색소가 나타나는 것이 단풍이죠. 나뭇잎 세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타닌 등의 양에 따라 빨간색 또는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서서히 푸른 시절 내려놓고 가을 옷을 갈아입는 이때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단풍 명소를 찾아 구름처럼 몰려들곤 합니다. 내장산 단풍은 매표소 입구부터 내장사까지 아기 손바닥 같은 작은 단풍이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광경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풍 터널 끝 지점쯤 우화정이란 호수가 그려낸 데칼코마니로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단풍과 우화정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진가들의 셔터 소리가 잔잔한 호수를 깨우고 또 깨울 정도죠. 굳이 산행을 하지 않아도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니까요. 울긋불긋 산자락에 물든 단풍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면 케이블카를 이용해도 괜찮겠죠? 두 번째로 떠날 곳은 장성 백양사입니다. 백암산, 백양사 단풍도 내장산 단풍만큼이나 색이 곱고 잎이 작은 아기 단풍이 주를 이루는데요. 내장산보다 백암산이 남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단풍 시기가 2, 3일 정도 늦다고 합니다. 백암산은 천년 고찰 백양사가 있는 곳으로 일주문부터 백양사까지의 약 1.5km 구간에 아기 단풍 터널길과 천연기념물 제153호 비자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데요. 공원 입구에서 백양사까지는 약 1.5km로 평탄하고 아름다운 단풍길이 펼쳐집니다. 백양사까지 가는 길엔 계곡물이 흐르는데요. 곳곳에 고여있는 맑은 물 위로 늘어진 단풍이 수치화로 펼쳐지곤 합니다. 단풍에 취해 걷다 보면 백양사 쌍계류에 다다릅니다. 붉게 물든 아기 단풍과 연못을 경계로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을 한 쌍계류는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죠. 세 번째는 고창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바로 전 허은숙의 여행 스케치 9화 고창편에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곳은 단풍뿐만 아니라 선운사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꽃무릇과 동백꽃 등 사시사철 여행지로 많은 관광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 단풍은 매표소 이전 주차장부터 시작되는데요. 키 큰 은행잎이 노란 등불을 켜고 환호하듯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S자 모양 나무 벤치에 노란 은행잎이 수북수북 쌓여있는 모습은 자체가 한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단풍 터널. 아무 곳에나 눈길 주어도 눈에 닿는 것 모두가 노랗고 빨갛습니다. 심지어 계곡으로 흐르는 물빛까지도 흠뻑 물들어 가슴까지 차오르는 절정을 맛보게 하는데요. 그중 도솔천 극락교를 배경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진안 모래제 메타세코이아길입니다. 메타세코이아길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며 관광과 사진 촬영, 드라이브 코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진안에서 전주를 연결하는 구지방도로인 모래제에 가는 길에 위치한 1.5km 구간의 메타세코이아길은 나무에서 뿜어내는 특유의 향기에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죠.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철 따라 각양각색의 풍경에 영화, CF,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 국가대표에서 주인공 하정우 등 스키 선수들이 코치와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길이기도 합니다. 한적한 시골길이지만 너무도 이국적인 길. 그 길에 서면 당장이라도 어느 먼 곳으로 여행이라도 떠난 듯 그렇게 설레게 만듭니다. 모래지에까지 왔으면 바로 옆 북위산에서 바라보는 마이산 단풍도 놓치지 말아요. 구불구불 임도를 따라 차로 약 10여 분 달리다 보면
고갯마루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부기산 등산로를 따라 약 20여 분 오르다 보면 마이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마이산을 바라보라고 일부러 자연이 만들어 놓은 듯 이곳에 서면 공간이 확 트여 시원한 바람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그림 같은 산 그림회가 차르르 펼쳐집니다. 말 귀가 쫑긋 올라온 것 같은 마이산의 진기한 풍경은 운해와 함께 바라본다면 그 감동은 어떨까요? 그러려면 어두컴컴한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런 풍경을 본다는 것은 무리겠죠? 네 번째는 진안 마이산 탑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가 세다는 곳, 마이산 탑사. 오래전 이가병이라는 처사가 30년을 힘들게 쌓은 탑들이 총 120개였는데요. 지금은 80여 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로 이어 굳힌 것도 아니며 더더구나 홈을 파서 서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도 100여 년의 풍상 속에 태풍과 회오리 바람에도 끄덕없이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보기 드문 불가사의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돌탑들의 형태는 일자형과 원뿔형이 대부분이고 크기는 다양한데요. 대웅전 뒤에 천지탑 한 쌍이 가장 큰데 어른 키의 약 3배 정도 높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높은 탑을 쌓아 올렸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죠. 커다란 바위를 타고 오른 담쟁이 넝쿨이 붉게 익은 가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단풍명소 함께 떠나봤는데요. 이미 한두 번 다녀오셨던 곳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늘 새로운 것이 그리워지고 또다시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올해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허은숙의 여행 스케치로 대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여행 스케치 진행의 허은숙, 기술의 김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